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모두 건강하길 바래요. 오늘 교육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세이카이 노 이세계 전생의 요약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남겨서 영상 참여도를 높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애니에서 모두가 우리 주인공을 마법 능력 없는 패배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엑소시스트가 됩니다. 오래전 세이카는 일본 최고의 엑소시스트로 알려졌어요. 그는 탁월한 영술 실력으로 많은 유령과 악령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죠. 강력한 부하들과 함께 모든 초자연적 위협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고 그의 제자들은 인질로 잡혔어요. 그 결과 최강의 엑소시스트는 불공정한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임종 직전 세이카는 평생을 가장 강해지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부패한 통치자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엔 아직 이세계 트럭이 없었기에 세이카는 자신을 다른 몸으로 환생시키는 주문을 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마법과 괴물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귀족 가문의 삼남, 숙련된 마법사 가문에서 태어난 세이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문 수장의 남동생 아들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 아버지인 척하는 삼촌 로버트뿐입니다. 세이카는 모릅니다. 세이카가 5살이 되던 날, 로버트는 그의 마력 측정 의식을 치르는데 마법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이 세계에서 그가 마법 능력이 전혀 없는 마법 거지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법 능력이 0일지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전생에 가졌던 거대한 영역을 여전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짚을 부적으로 변환해 쥐와 까마귀로 변신시켜 자신의 영역을 시험해 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짜증나는 형 그레이가 나타나 그를 모욕하고 위협합니다. 그레이가 이유 없이 세이카를 때리려 할 때 그는 까마귀를 소환해 그레이를 공격하고 형 러프팀이 나타나 까마귀를 쫓아냅니다. 레오프는 동생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세이카는 까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았지만 의심은 속으로만 간직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이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문의 기초가 되는 종이 인형을 만들기 위해 종이 제작에 매진합니다. 이 집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항상 핑계를 대며 다가오는 하녀 이파입니다. 그레이는 계속 그를 괴롭히며 마법 멍청이라고 부르는 동생 앞에서 항상 자신의 마법 실력을 과시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는 자신에게는 재능이 있으니 세이카와 달리 황실 마법 아카데미에 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때 로버트가 나타나 그를 마법 훈련 수업으로 데려갑니다. 세이카는 기회를 보고 아버지에게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법 능력이 없음에도 참여가 허락됩니다. 레오프와 그레이는 바위 위에서 바람과 불마법을 연습하고 그레이는 아버지가 지켜보니 세이카도 한번 해보라며 놀립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겁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레이의 마법 지팡이를 빼앗아 영술로 주변 에너지를 조작해 강력한 파란 불덩어리를 쏘아 형과 아버지를 놀라게 합니다. 아버지는 마력 없이 태어난 사람도 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꽃의 색깔은 단지 개인의 힘을 반영할 뿐이라고 하죠. 로버트는 세이카의 마법 배우기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반 과목을 돕는 개인 교사를 붙여줍니다. 세이카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는 것이 지금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종이 인형으로 형의 훈련을 몰래 엿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이카가 11살이 되자 그는 전생에 패배시키고 부린 여러 악마 중 한 명을 소환하기로 결심합니다. 평행 차원에 봉인해둔 이들을 이번 세계에도 불러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첫 소환사로 세이카는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하인, 신비로운 흰 여우 유키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인간 형태로 나타나 세이카에게 달라붙으며 매우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그녀가 진짜 유키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힘이 이 세계에서 완전하지 않아 유키가 겸손한 모습의 소녀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작은 체구의 여성을 선호하지 않아 그녀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는 소환이 단지 시험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평행 차원 생활에 지쳐 여우로 변신해 그의 곁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카는 그레이가 밤에 이파를 자기 침대로 억지로 데려가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파가 자신의 하인이라며 그녀를 지킵니다. 그레이가 주먹을 날리지만 세이카가 막아서며 그를 물러나게 합니다. 이파는 세이카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발견한 다친 몬스터 새끼를 도와달라며 함께 가자고 합니다.
도착하자 세이카는 지켜보면 집중이 안 된다며 이파에게 고개를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그는 영수를 사용해 새끼 몬스터의 상처를 순식간에 치료합니다. 이파는 세이카를 칭찬하지만 그는 그녀 역시 특별하다며 동물의 영혼을 관찰하는 모습을 늘 눈여겨봤다고 말합니다. 이파는 그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원소 정령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정령들은 세이카의 소지품에 관심이 많지만 항상 그를 피하며 마치 사람들이 엔딩골을 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이파가 정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묻고 그녀가 마력 부족을 이유로 못한다고 하자 대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불의 정령을 소환해 그녀에게 그것을 사라지게 해보라고 한다. 몇 분간 시도한 끝에 이파는 불의 정령을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하고 세이카는 그녀가 훌륭한 부하가 될 수 있겠다고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도와 훈련시키고 몇 달 동안 그녀는 정령 조종 실력이 점점 좋아진다. 곧 세이카는 12살이 되지만 그날 아버지는 집에조차 없었다. 나중에 형들이 그에게 군대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진로라며 검술 연습을 하자고 한다. 그는 영주나 마법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두 명의 하녀가 저택으로 거대한 괴물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린다. 세이카는 누구보다 먼저 괴물을 감지하고 거대한 도롱뇽이 나타나자 그레이는 통제력을 잃고 도망친다. 루피가 책임지고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무서워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형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파를 공격하려는 괴물 쪽으로 다가간다. 세이카가 도우려 하기 전에 이파가 무의식 중에 불의 정령을 불러 도와주게 하자 세이카는 크게 감탄한다. 그 후 세이카는 괴물을 열린 들판으로 유인해 독 마법으로 물리친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세이카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맞이한다. 바로 그때 로버트가 저택에 도착해 세이카에게 그날 밤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제안한다. 도롱뇽 퇴치 축하 행사로 그는 세이카에게 생일 선물을 묻고 세이카는 마법 제국 학원 입학을 요청한다. 그레이의 질투 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이카가 입학 시험을 보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세이카에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는데 바로 이파를 자신의 하인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파는 당황하고 로버트조차 마법 재능이 없으니 학원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하며 창가로 이파를 데려가 정령을 이용해 가장 큰 화염구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그녀가 하지 않으면 함께 학원에 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파는 진심으로 세이카가 좋고 함께 가고 싶어 불과 바람 정령을 불러 중간 정도 크기의 화염구를 던진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로버트는 결국 이파도 세이카와 함께 자신이 꿈꾸던 학원에 보내기로 동의한다. 그는 그레이에게는 마법 학원에 보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라고 말한다. 그레이는 분명히 좌절하며 세이카와 결투를 해 누가 마법 학원에 갈지 정하자고 도전한다. 세이카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결투가 다음날 전구에 열리며 치명적인 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선언한다. 밤에 루피가 세이카를 찾아와 생일 축하 인사를 하며 값비싼 펜을 선물한다. 그는 동생과 제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다고 느낀다. 루피는 세이카에게 형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세이카는 약속한다. 하지만 그레이는 내일을 기다릴 생각이 없고 마법바람을 세이카 창문에 보내 즉시 결투를 하자고 도전한다. 세이카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그레이는 자신이 세이카가 우연히 괴물을 이겼다고 믿어 학원 입학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레이가 화염 회오리 마법을 쓰지만 세이카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레이가 바람 마법을 쓸 때 세이카는 보호막으로 막고 계속 마법을 쓰자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꺼내 그를 묶는다. 영적 예술로 그레이를 마비시키고 팔을 비틀어 심한 고통을 피하려면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레이가 기절하자 세이카는 괴물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기로 한다. 사실 그는 6개월 전에 외눈박이 악마를 소환해 도롱뇽을 저택으로 유인하라고 명령했었다. 이미 도롱뇽의 약점을 연구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고백한다. 아유키가 세이카에게 왜 그렇게 강력한데도 더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전생에서 명성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기에 이번 생에서는 너무 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 후 봄이 오자 세이카는 이파와 함께 체육관에 가서 새 몸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쳐 있었고 이파가 그를 위로해준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그리워했고 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여전히 무지해서 그녀의 호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음날 그들은 입학 시험을 보러 학원에 가고 시험관은
그들의 마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마법 크리스탈 아래에 놓으라고 한다. 이 판은 불과 바람 마법에 적성이 있었지만 세이카는 마법이 전혀 없어 모두 앞에서 실패자로 보인다. 다른 학생들이 그가 아버지 덕에 들어왔다며 수군거릴 때 한 소녀가 화내며 시험관에게 말하며 모두를 조용하게 만든다. 세이카는 그 소녀를 알아보는데 그녀는 엘리트가 아닌 평민 출신으로 4가지 원소의 강한 적성을 지닌 애미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평가를 마친 후 세이카는 그녀가 전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 후 세이카는 필기시험을 보고 드디어 실기시험 시간이 된다. 학생들은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돌표적을 맞춰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이카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 가지 원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곧 이파의 차례가 되고 그녀는 불과 바람 마법으로 표적을 파괴한다. 세이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에 놀라고 그녀의 발전에 눈물을 흘린다. 다음은 그의 차례이고 그는 푸른 불의 인형을 사용해 첫 번째 목표물에 불을 붙인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목표물로 가서 그것을 파괴한다. 그 후 세 번째 목표물을 얼음 마법으로 얼리며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한다. 마법이 없는 사람이 이 정도를 해낸 것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 다음 에미가 기본 4가지 원소뿐 아니라 빛과 어둠이라는 고급 원소도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결과는 다음날 발표되고 이 판은 실패할까봐 긴장했지만 세이카를 제치고 성적표 2위를 차지한다. 에미가 1위를 하고 세이카는 그녀를 다음 목표로 삼아 자신의 부하로 만들려 한다. 그 후 학원 첫날부터 세이카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그는 이파에게 근처에 정령이 있는지 묻고 이파는 어두운 정령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답한다. 세이카는 본능을 따라가 바닥에 새겨진 이상한 마법진을 발견한다. 그는 이것이 학교 실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더 조사하지 말고 종이 인형을 남겨 그 지역을 감시하자고 이파에게 조언한다. 나중에 에미가 수상소감을 말할 때 세이카는 무서운 마법진이 발동된 것을 보고 곧 3마리의 하급 악마가 등록 파티에 침입한다. 모두가 당황하지만 세이카는 차분히 악마들을 관찰하며 그 목적을 파악하려 한다. 교사들이 악마들과 싸우지만 효과가 없고 한 명은 거의 눌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 에미가 우연히 악마를 공격해 교사를 구하자 세이카는 이 악마들이 주 공격군이 되기엔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정령 인형으로 마법진을 발동시키는 악마를 찾는다. 그는 이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알리고 악마와 맞서러 나선다. 악마에게 왜 학교를 공격하는지 묻지만 악마는 무시하고 부하들을 소환해 공격한다. 세이카는 정령술로 2마리 악마를 파괴하고 세 번째는 평행 차원에 봉인한다. 수장 악마가 직접 맞서기로 결심하고 여러 검을 소환해 싸운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사용해 불로 악마를 공격하지만 악마는 보이지 않아도 인형들을 보고 마법으로 방역한다. 악마는 이제 자신이 방역할 차례라며 검을 세이카에게 던지고 세이카는 피하지만 악마가 순간이동해 뒤에서 공격해 맞는다. 악마가 불 공격을 퍼붓고 세이카가 피하려 할 때 뒤에 나타나 치명타를 가해 그의 팔을 자른다. 악마는 인간 소년이 자신과 맞설 줄 안다며 감탄하고 학원을 공격한 이유는 영웅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악마는 웃으며 아이니가 영웅이며 곧 제거할 계획이라고 선언한다. 세이카는 이 폭탄 선언에 놀라고 악마는 검을 난사해 그를 참수한다. 악마가 영웅과 맞서러 떠나자 세이카는 갑자기 다시 나타나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노래를 부른다. 악마가 다시 공격하지만 세이카의 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세이카는 진정한 힘은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활함에 있다고 말한다. 악마는 수백 개의 칼날을 소환하며 이번엔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세이카는 모든 칼을 피하고 물 마법으로 전 지역을 물에 잠기게 한다. 악마는 하늘로 순간이동해 세이카를 위해서 공격하지만 세이카는 피하고 번개 마법을 소환해 생물을 강타한다. 악마는 공격을 막고 세이카 뒤에 나타나 도널드의 인간형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 공격을 예상하고 자폭 마법을 사용해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폭발 직후 세이카는 종이 인형 중 하나와 위치를 바꿔 이전 공격의 피해를 모두 인형이 대신 입는다. 악마는 이 속임수를 알아채며 세이카가 인형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이카는 더 많이 있다고 보여준다. 그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여러 문 뒤에 봉인된 가장 강력한 생물을 소환한다. 그 생물은 문 뒤에서 나온 용으로 악마는 충격에 빠진다. 지금까지 용을 소환할 수 있는 건 마왕뿐이었기 때문이다. 세이카의 명령에 용은 악마를 공격해 하늘로 데려간다. 세이카는 악마를 통째로 삼키기 전에 용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들을 보내 용을 강제로 따르게 하고 용은 그를 공격하러 돌진한다. 그 후 세이카는 평행세계로 가는 문을 열고 다시 봉인하며 자신의 영혼력이 제대로 몸에 돌아오지 않아 용이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 결론 내린다. 곧 세이카는 학원으로 돌아와 아이니가 하급 악마들을 혼자 다 물리친 것을 발견한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을 보며 강자가 결국 약한 자에게 끌려가 눌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는 이번 생에서는 가장 강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다. 그는 아이니가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자리 잡으면 그녀가 가장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두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세이카는 이 소녀와 친구가 된 뒤 그녀를 가장 강한 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설령 그녀가 눌려도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아이니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고 몇 달간 시도해본 끝에 세이카는 자신이 친구를 사귈 자질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어느 날 세이카와 이파가 수업 가던 중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이 든 거대한 병이 그들 위로 떨어진다. 세이카는 재빨리 화학물질에서 순간이동해 벗어나며 교수님이 언제 사고에 대해 사과할지 궁금해한다. 교수는 이 화학물질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괴물의 피와 여러 약초가 섞여 있으며 마법으로 떠오르게 하려다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2명의 우수 학생인 에이미와 이파가 의식에 참가해 숲속 사원의 마음을 바치러 간다고 전한다. 세이카는 이 상황이 여자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파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기라고 명령하고 이파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그의 특권 남용을 비난하며 악당이라 부르지만 세이카는 무심한 태도를 유지한다. 나중에 그는 이파의 기회를 뺏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에이미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한다. 에이미가 이전에 모든 악마들을 물리친 후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을 거라고 생각해서다. 그는 그녀가 강하니까 친구가 되고 싶다고 표현하고 이파는 자신의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녀가 자기 최고의 여자라고 확신시켜주고 이파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곧 의식의 날이 다가오고 에이미는 세이카에게 왜 자신과 꼭 함께하려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인이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작업을 거는 거냐고 의심한다. 세이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지만 갑자기 에이미는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세이카가 조사해보니 근처에 마법진이 있었고 그것이 에이미의 두통 원인인 듯하다. 그가 에이미에게 다가가자 마법진이 활성화되며 둘은 즉시 지하 던전으로 순간이동한다. 무슨 일인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도마뱀 같은 몬스터들이 공격해온다. 하지만 에이미가 재빠르게 움직여 순식간에 몬스터들을 쓰러뜨리며 영웅답고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세이카가 그녀를 칭찬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몬스터가 공격해 오고 세이카가 제때 나무 말뚝으로 찔러 잡아낸다. 에이미는 이런 식으로 던전에 순간이동되는 건 매우 위험하며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둘이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길 희망한다. 출구를 찾기 위해 던전을 탐험하면서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천장에 붙여 길을 표시한다. 또 자신이 벌로 만든 직원들을 불러 길 찾기를 도우라고 한다. 몬스터 무리가 공격해오자 에이미가 몸을 던져 맞서 싸운다. 몇몇 몬스터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 부상당한 몬스터가 죽기를 거부하며 심장 부위를 공격한다. 에이미가 땅에 쓰러지고 세이카가 달려가 나무 말뚝으로 몬스터들을 모두 쓰러뜨린다. 에이미가 의식을 잃어가자 세이카는 거대한 지네를 소환해 나머지 몬스터들을 빠르게 처치한다. 곧 에이미가 깨어나 보니 세이카가 상처를 치료해 놓았다. 두통은 여전하지만 세이카가 만든 장벽 덕분에 곧 안정된다. 그는 그녀가 겪는 두통이 저주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에이미는 몸에 저주 자국을 본 적이 없으니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한다. 세이카는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며 에이미는 그가 자기 몸만 보려는 변태라고 즉각 결론 내린다. 하지만 에이미도 약간 변태여서 옷을 벗고 그가 등에 저주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세이카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저주를 거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에이미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받아 종이 인형에 묻고 그 인형이 당분간 저주를 대신 흡수하게 한다. 그 후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묻지만 세이카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에이미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오이페가 사실상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세이카가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세이카는 화제를 바꾸고 그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물어본다. 에이미는 부모님이 모험가이며 싸움을 즐긴다고 밝힌다. 그녀는 부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한다.
학원에서 더 강해져 싸움이 지루해지길 원하고, 그래야 자신이 평범해질 수 있다고 표현한다. 세이카에게 자신도 이상하게 보이는지 묻자 그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의 말에 에이미는 힘을 얻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도 판단하지 않아 고맙다고 말한다. 그 후 둘은 탐험을 계속하며 몬스터 떼를 물리친 뒤 보스방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에이미는 보스가 뱀 같은 몬스터임을 알아채고 맞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이미는 그를 믿기로 하고 둘은 보스방으로 달려 들어간다. 세이카가 나무 말뚝으로 보스를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고 몬스터가 산성을 뿜어 공격한다. 세이카가 공격을 피하고 에이미가 뒤에서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다. 곧 세이카가 기회를 포착해 황금못으로 몬스터 입을 찔러 고정시킨다. 그는 에이미에게 불덩이를 쓰라고 부탁한다. 에이미가 지시에 따라 불덩이를 던지고 황금못이 모든 열기를 흡수한 뒤 폭발해 몬스터를 약화시켜 에이미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에이미는 보스를 물리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세이카를 안고 둘의 팀워크가 완벽했다고 말한다. 세이카가 그녀를 칭찬하며 강하다고 말한다. 그 후 둘은 던전 클리어 보상을 받으러 간다. 세이카는 악마 손에 박힌 미스릴검을 발견하고 그 무기가 에이미에게 딱 맞는다며 그녀에게 준다. 그때 마법 반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는 보상으로 반지를 가지기로 한다. 모험가가 된 게 즐거웠다며 나중에 또 모험을 같이 가자고 에이미에게 청하고 에이미는 흔쾌히 동의한다. 곧 둘은 출구를 찾아 학교로 돌아와 선생님들에게 던전에 대해 알린다. 그들을 순간이동시킨 마법지는 이미 사라져 누가 버린 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미 알아내고 곧장 너드 교수에게 가서 에이미에게 건저주에 대해 따진다. 교수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세이카는 자신이 왜 그가 악마 편인지 믿는지 13가지 이유를 나열한다. 그는 교수가 악마들이 학교에 침투하도록 도왔고 자신과 에이미를 던전으로 순간이동시킨 것도 알아낸다. 그는 교수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웃으며 자신은 인간이며 악마를 위해 스파이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이카는 그가 흔적도 없이 천천히 죽이는 원거리, 저주 마법을 새로 만들어낸 천재라고 칭찬한다. 교수는 기분 나쁘지 않아 하며 세이카가 비밀을 알아냈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번엔 에이미가 아니라 종이 인형에 저주를 걸고 있다며 교수는 저주 대상을 오염된 자로 설정했다고 말한다. 교수는 깜짝 놀라고 세이카는 그동안 숨겨둔 악마를 불러내 피를 뒤집어 쓰며 저주를 자신에게 흡수한다. 그는 지옥의 신에게 저주를 적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저주는 교수에게 직접 날아가 피를 많이 흘리게 한다. 교수는 많은 피를 잃고 결국 죽으며 세이카는 그의 저주 연구를 칭찬하면서도 자신은 세계 최강의 퇴맛에 비하면 벌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후 세이카는 던전에서 찾은 반지를 이팩에 선물로 주는데 반지는 영혼과의 연결을 강화해 주어 그녀는 기뻐한다. 그 순간 에이미가 지나가며 던전에서 있었던 일에도 불구하고 세이카에게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파와는 꽤 친근하게 지내고 세이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한다. 결국 그들은 잘 지내게 되고 곧 세이카와 친구들은 2학년이 된다. 세이카는 학원 캠퍼스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교수를 처리한 이후로 악마나 암살자의 공격은 없었다. 갑자기 부교장이 다가와 세이카와 이파에게 다음날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고 하며 불길한 예감을 내비친다. 다음날 교장을 찾아가니 그녀는 드워프로 데미휴먼이라 불리는 것에 불쾌해한다. 그녀는 세이카의 태도가 한때 학원 학생이었던 그의 삼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이카는 아버지 형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교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곧 열릴 전투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하며 다른 신입생과 함께 출전할 거라고 말한다. 이 말을 하자 붉은 머리 소녀가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을 메이블이라고 소개한다. 교장은 남은 자리가 2개뿐이며 메이블이 하나를 차지할 것이고 세이카가 나머지 하나를 맡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에이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최고 학생인데 초대받지 못해 분노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에 대한 가설이 있어 시험해보고 싶어나 한다. 에이미는 여전히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실망한다. 그녀는 메이블이 어떤 귀족의 배우 도움을 받아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며 이력 서용이라고 상상한다. 에이미는 그 소녀가 현실을 모르는 버릇 없는 애라고 말한다. 그때 메이블이 나타나 똑같은 말을 그녀에게 한다. 에이미가 메이블과 맞서지만 에이미는 메이블이 너무 약해서 토너먼트에 뽑힌 게 아니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다른 학생들에게서 훈련용 검을 빌려 메이블과 결투를 신청한다. 세이카의 신뢰 에이미가 메이블에게 달려들고 메이블은 어둠 마법으로 검을 강화해 공격을 막아낸다.
메이블은 에이미와 대등하게 맞서며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의 무장을 해제한다. 메이블은 그녀를 버릇없는 영웅이라 조롱하고 에이미는 검술에서 마법을 쓴다고 부정행위라며 비난한다. 메이블은 현실 세계에선 그런 불평할 여유가 없다고 응수한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세이카에게 토너먼트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칠 거라며 포기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억지로 미소 짓고 메이블이 떠나자 에이미를 도와 일으킨다. 에이미는 세이카와 메이블이 토너먼트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동행하기로 결심한다. 기차 안에서 에이미와 이파는 대화를 계속한다. 메이블은 모두가 보호받은 아이들일 뿐이라고 평한다. 세이카는 그녀의 태도에 점점 지쳐간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세이카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기분이 안 좋다. 그럼에도 그는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경기장에 가자고 고집한다. 그는 자신과 메이블이 계속 이기면 결승에서 맞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만 집중될 거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이파와 에이미에게 도시 탐험을 부탁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종이 인형들을 이용해 메이블을 감시하며 그녀가 왜 에이미 대신 뽑혔는지 알아낸다. 다음날 세이카는 마법사는 근접전에서 쓸모없다고 믿는 깡마른 악한 검객과 맞선다. 세이카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싸움을 빨리 끝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대가 돌진해온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 하나와 자리 바꾸어 공격을 대신 맞고 검객 뒤로 이동해 마법으로 경기장에서 밀어낸다. 그는 즉시 라운드를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키는 그가 너무 튀는 것 같아 걱정한다. 또한 세이카가 종이 인형을 너무 많이 퍼뜨려 몸에 무리가 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것이 토너먼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파와 에이미에게 가서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다. 상대는 마법사와 수수께끼의 누더기 전사다. 누더기 전사 카일은 데모나이 기술로 마법사에게 공포를 주어 마비시키고 가슴을 찔러 즉사시킨다. 세이카는 그 소년이 숙련된 암살자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종이 인형 몇 개를 보내 그를 감시한다. 한편 메이블도 전투 준비를 하며 지켜보는데 뭔가 걱정하는 듯하다. 그 후 세이카는 2라운드에서 마법을 쓰는 골렘과 맞선다. 그의 조종사는 골렘이 마법 사용자와 싸우도록 특별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골렘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세이카는 가장 빠른 악마 하인을 소환해 골렘을 베어 쓰러뜨린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골렘은 산산조각 나고 그 사용자도 포기하고 만다. 세이카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고 이파는 카일의 싸움을 보고 그의 안전을 걱정한다. 그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의 싸움 스타일을 불평하며 그가 침대에서도 그런지 묻는데 나도 이해 못하고 너도 이해 못할 거야. 그들의 미친 대화는 메이블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끊기고 모두가 경기장에 집중한다. 상대는 경험 많은 돼지 마법사다. 하지만 메이블은 날카로운 검으로 그의 공격을 베어낸다. 세이카가 더 강한 마법을 준비하는 동안 메이블은 단검을 던져 그의 돌벽을 쉽게 뚫는다. 세이카는 그녀가 중력 마법으로 단검을 평소보다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며 그녀가 이 수준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훈련했을지 궁금해한다. 메이블은 마법사의 지팡이를 베어 그를 쓰러뜨린다. 해설자는 그녀를 붉은 머리에 여영웅이라 부른다. 세이카는 이 세계의 전통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에밀리는 두 번째 영웅이 메이블이며 그녀와 같은 머리색과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세이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다. 밤에 그는 메신저 비둘기를 보내는 스파이 악마를 가로막는다. 적은 무지함을 보이며 뒤에서 세이카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덩굴로 그를 묶어버린다. 스파이는 어떻게 자신을 알았냐고 묻는다. 세이카는 자신의 하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다른 정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가 보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는다. 하지만 스파이는 자신의 시체를 조사하라며 버틴다. 세이카는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영혼에게 물을 거라며 미친 원숭이를 소환한다. 아니, 그건 내 디스코드 친구도 내 친구도 아니다. 미친 원숭이는 입에서 말을 훔쳐 마음을 읽는 악마다. 세이카가 스파이에게 질문을 계속하자 원숭이가 그의 마음을 읽고 그가 일하는 악마들을 드러낸다. 스파이는 메이블이 붉은 머리의 소녀이자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영웅이라고 믿으며 영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세이카는 모든 걸 알았다 생각해. 그를 풀어주고 미친 원숭이에게 선물로 준다. 원숭이는 그를 먹고 세이카의 생각을 읽으니 막 죽은 남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세이카는 자신의 생각을 읽는 걸 싫어해 멈추지 않으면 원숭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원숭이는 겁에 질려 평행 차원의 방으로 달아난다. 그때 유키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고 세이카는 겁준 것에 사과한다.
그녀는 모두가 메이블을 영웅이라 믿게 하려고 그녀를 대회에 보냈고 진짜 영웅 M을 안전하게 지키려 한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메이블이 관심을 받는 걸 개의치 않고 그녀가 자신에게 쓸모만 있다면 진짜 정체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 다음 날 대회가 다시 시작되고 세이카, 메이블, 카일 외에 4가지 원소를 다루는 마법 검사도 참가한다. 4명의 중결승 진출자가 결정되자 메이블은 세이카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대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세이카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메이블은 죽고 싶지 않다면 자신 말을 듣으라고 재촉한다. 그는 여전히 거절하며 결승에 가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라고 메이블에게 말한다. 그 후 첫 중결승 카일과 이름 없는 조연 캐릭터의 싸움이 시작된다. 조연은 빛 마법으로 카일의 악마 눈을 견디고 심지어 화염구로 공격한다. 하지만 카일은 움츠리지 않고 계속 다가간다. 세이카는 카일이 중력 마법으로 몸을 강화해 모든 공격을 막고 있음을 깨닫는다. 조연은 골렘 군대를 만들어 싸우지만 카일은 그림자 마법으로 한 번에 모두 파괴하고 조연의 움직임을 제한해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를 쓰러뜨리기 직전에 심판들이 휘파람을 불며 싸움 종료를 선언한다. 그날 밤 세이카는 유키에게 다음날 일부러 져서 자신의 힘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녀는 인간 형태를 취하며 주인에게 애정을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는 39세 이상의 고딕 스타일만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만두라고 한다. 바로 그때 그의 부엉이가 지붕 위에 메이블을 발견하고 세이카는 유키를 안아 피한 뒤 메이블이 지붕을 무너뜨리려 하자 피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남자의 방에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공격해 창문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 빠른 일격을 여러 번 가한다. 그녀는 얽힌 덩굴에서 벗어나 세이카를 찌르려 하지만 종이 인형 하나만 찌르는데 그친다. 세이카는 강제 추방 마법을 써서 그녀 뒤로 순간이동하지만 그녀는 저항하며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세이카는 그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하지만 술 취한 남자가 싸움을 방해하고 메이블은 그를 이용해 도망친다. 유키가 나타나 미친 소녀가 무슨 생각인지 묻고 세이카는 직접 물어보자고 답한다. 그는 분수대 근처에서 놀란 메이블을 발견하고 그녀가 보자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대화하러 왔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녀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포기 제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한다. 메이블은 자신이 내일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다치게 할 계획이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포기하라고 부탁하며 자신은 그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이 에이미의 대표로서 대회에서 이겨 모두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세이카는 그녀가 여기에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메이블은 그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카일리에게 죽임을 당해 악마들에게 영웅이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과 카일리는 고아였으며 비밀 조직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암살자로 훈련받았다고 덧붙인다. 그 조직은 고아들을 4명씩 팀으로 묶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강해지도록 한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팀 내 가장 강한 멤버의 머리에 마법 주문을 심어 감정을 파괴하고 살인 기계로 만든다. 그녀의 팀에서는 카일리가 그 주문을 받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세 친구를 모두 죽여야 했다. 이미 2명을 죽였고 조직은 카일리를 영웅 암살자로 유명하게 만들어 메이블을 토너먼트에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조용히 죽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 메이블은 카일리가 같은 팀이었던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세이카는 이를 부인한다. 그는 카일리가 진짜 여동생임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잔인한 운명에서 그를 해방시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확한 추리에 놀란 그녀는 오빠의 마지막 소원이 그가 괴물이 되면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결승에 올라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일어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이제 자신이 결승에 진출해 그녀를 위해 카일리를 이기겠다고 선언한다. 메이블은 그게 자신의 의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카일리와 싸우면 그녀만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녀에게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그녀를 지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오빠가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랐다고 말하며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메이블은 말문이 막히지만 다음 날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자신이 가장 강함을 증명하겠다고 답한다. 다음 날 그들은 경기장에서 마주한다. 메이블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버릇없는 귀족 아들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결투가 시작되고 무거운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메이블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일격으로 세이카를 압도한다. 세이카가 바위를 던져 공격하지만 그녀는 도끼의 관성으로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방역한다. 세이카가 방역을 막고 덩굴로 묶지만 메이블은 강한 힘으로 벗어난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 하나를 도끼에 붙여 무게를 1000배로 늘려 도끼를 들 수 없게 만든다. 이어 더 강한 덩굴을 소환해 그녀를 묶고 도끼를 빼앗는다. 심판들은 세이카의 승리를 알리며 결투는 즉시 종료된다. 메이블은 패배에 혼란스러워하고 세이카는 그녀에게 카일리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부탁한다. 곧 세이카와 카일리의 토너먼트 결승전이 시작된다. 세이카가 우울한 소년에게 메이블과 싸울 줄 알았냐 묻자 그는 그게 계획이었다고 답한다. 그는 감정을 완전히 잃었으며 명령받았으니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의 냉담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이겨 태도를 바꾸겠다고 다짐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세이카는 붉은 안개로 카일리의 악마 눈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카일리는 세이카의 파란 불덩이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다가온다. 세이카는 메이블을 묶었던 금속 덩굴로 카일리를 묶지만 그는 그림자 마법으로 덩굴을 부수고 마법으로 세이카를 공격한다. 세이카는 방어막으로 모든 공격을 막지만 분노에 4팔 달린 악마를 소환해 자신의 위치를 보여준다. 카일리가 악마를 공격하지만 악마는 무사하며 가벼운 공격으로 뼈를 부러뜨린다. 세이카는 카일리에게 감정이 있었다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마주할 때 진짜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 말한다. 그는 도망쳤을 것이다. 세이카가 무의식 상태인 카일리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온몸에 저주가 나타난다. 세이카는 저주를 빨리 제압하려 하지만 이미 카일리의 몸은 심각하게 손상됐다. 하지만 카일리는 잠시 자신의 성격을 되찾는다. 세이카가 증상을 진단하려 할 때 카일리는 메이블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카일리는 죽고 세이카는 누군가 저주로 자기를 죽이려 한 것에 분노한다. 최강의 엑소시스트로서 자존심이 상해 그는 모든 기술을 써서 죽은 이 소년을 살리려 결심한다. 그가 카일리를 부활시키려 주문을 외우려 할 때 유키가 상대를 살리면 너무 큰 관심을 끌 것이라며 멈추라고 한다. 세이카는 그녀가 맞다는 걸 깨닫고 부활 주문을 멈춘다. 붉은 안개가 걷히자 세이카는 카일리의 몸을 평행 차원에 보관하며 흔적 없이 증발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나중에 메이블의 도움으로 카일리의 몸을 조용한 곳에 묻는다. 메이블은 오빠가 패배하면 죽는 저주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구할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 세이카는 카일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네잎클로버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한다. 메이블은 수술 직전 오빠가 자신이 좋아하던 네잎클로버 머리핀을 실수로 부러뜨려 싸웠던 일을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울다가 세이카에게 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학원으로 돌아오라 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 메이블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세이카와 함께 이파와 에이미가 기다리는 마차로 돌아간다. 그들은 이미 세이캑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며 메이블을 환영한다. 과거를 알면서도 에이미는 메이블에게 마법으로 강화한 검으로 결투를 신청하고 쉽게 이긴다. 에이미는 실기 수업에서 자신이 반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며 메이블에게 학교에서 훈련 파트너가 되어 달라 부탁한다. 아무도 그녀의 체력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세이카와 그의 일행은 학원으로 돌아오고 그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간다. 그곳에서 그는 교장이 마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하길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장은 그의 판단력에 감명을 받는다. 교장은 지하 조직이 이미 마벨을 죽일 계획이었기에 그녀를 자신에게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고난을 겪은 소녀가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그 소녀를 구하고 싶었기에 세이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임을 믿고 그에게 맡겼다. 마벨의 학원 내 안전은 보장되었고 교장은 세이카에게 선배로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세이카는 공동 휴게실로 가서 마벨이 더 이상 영웅인 척할 필요가 없어 머리 염색을 지웠다는 걸 발견한다. 이제 그녀는 세이카가 공부를 엄격하게 도와줘서 무서워하며 이파나 에이미에게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중간 학기 방학이 곧 시작되고 세이카는 아버지로부터 인근 왕국의 드래곤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에이미는 같이 가고 싶어나 하지만 세이카는 마벨이 입양되었기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그녀도 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이파는 세이카와 함께 가고 싶어 약간 긴장한 듯 보이고 세이카는 그녀를 초대한다. 그때 아스테리아 왕국의 왕세자 세실리오가 식당에 도착해 그들이 마치 3세계 나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엘프 하인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세실리오는 말을 아끼며 세이카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한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잎에게 머물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하렘에 들어와 200명의 아내 중 한 명이 되라고 제안한다. 이파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 당황하지만 자신은 세이카의 하녀라며 제안을 거절한다. 세실리오는 세이카에게 돌아서서 그 소녀의 값을 정하라고 묻는다. 대답하기 전에 왕세자의 하인 엘팔루스가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 세실리오는 드래곤 조사가 자신의 왕국에서 내린 임무라고 말한다. 그는 드래곤이 100년 넘게 왕국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지만 최근 갑자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세이카는 왜 드래곤이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과 평화롭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세실리오는 드래곤알을 부화시키고 아기 드래곤으로 자라도록 도운 여왕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며 세이카에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드래곤을 찾겠다고 한다. 이후 세이카가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에이미와 마베리그를 덤블로 끌고 가서 그가 이파를 안고 왕세자 안고에게 주려는지 묻는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약속하지만 만약 이파가 왕세자를 좋아한다면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은 이파가 정말 바보 같다고 결론 내리며 그녀는 세이카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결국 그들은 이 주제를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한다. 다음 날 세이카와 이파는 세실리오 일행과 함께 출발한다. 이파는 세실리오 같은 왕자가 자신 같은 노예를 하렘에 들이진 않을 거라 믿지만 세이카는 왕세자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이파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기뻐하며 웃고 세이카는 오랜만에 질투를 느낀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왕국의 수도에 도착하고 세실리오는 이곳은 평화롭지만 드래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도시 위를 나는 드래곤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고 말하고 세이카는 꽤 크다고 언급한다. 갑자기 드래곤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위험하게 가까이 날아들자 이파가 겁먹는다. 그때 소환사가 용암 호랑이를 불러 드래곤과 맞선다. 드래곤은 도망치지만 용암 호랑이는 무방비 상태인 이파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든다. 세이카는 수정 기둥으로 호랑이를 제지하지만 용암 호랑이는 쉽게 기둥을 녹이고 그에게 돌진한다. 세이카가 호랑이를 소멸시키려 할 때 소환사가 목걸이를 걸어 제지한다. 그는 호랑이를 부르고 세실리오는 달려와 소환사를 꾸짖는다. 소환사는 자신을 잭티라고 소개한다. 그는 손님을 공격하게 한 것을 꾸중 듣는다. 그러나 잭티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 드래곤이 더 성급하고 위험해져 세실리오는 잭티가 이끄는 용병단을 고용해 드래곤을 처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세이카가 알게 된다. 세이카는 잭티의 용암 호랑이가 드래곤을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드래곤만 더 화나게 할 거라며 나쁜 생각이라 말한다. 잭티는 세이카에게 현실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조용히 하라고 거만하게 말한다. 세이카는 잭티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호랑이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하며 다음번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세실리오가 그들의 논쟁을 끊으며 잭티에게 물러나라고 말한다. 이후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드래곤을 죽여도 된다는 여왕의 허락이 있는지 묻고 왕세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알게 된다. 세실리오는 세이카에게 자기 나라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세이카는 이파에게 혼자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 그는 자신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없으니 그녀가 마법을 써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파는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세이카는 왕세자가 자신과 하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세이카는 자신의 말이 가혹했음을 알지만 그녀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를 거라 이해해야 한다. 전생에 세이카가 완전히 길들이기 전에 학생 중 한 명이 드래곤에게 먹힌 적이 있었기에 이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 다음 날 세이카는 도서관에서 드래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150년 전에도 드래곤이 이상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 사내 2마리의 드래곤이 알을 낳았다고 한다.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인간과 몬스터를 겁주고 당연히 새끼를 먹이기 위해 가축도 훔쳤다. 그러나 암드래곤은 몇 년 후 죽고 수드래곤만 남았다. 이파는 이번에 용의 동요가 출산 때문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 세이카는 진실을 찾기 위해 산에 오를 계획이다. 이파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날 밤 연구에 몰두하던 중 이파가 문을 두드리며 세실리오가 한여를 보내 자기 방으로 초대했다고 전한다. 이파는 가고 싶지 않고 혼자 있는 게 두렵다고 한다. 그래서 세이카는 그녀가 자기 방과 침대를 같이 쓰도록 허락한다. 등을 맞대고 누워서 세이카가 이파에게 왕자의 후궁이 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거절한다. 그는 이파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며 만약 자신 때문에 망설이는 거라면 왕자에게 가라고 말한다. 이파는 그의 말에 상처받아
자신이 약하고 겁쟁이라 속상하다면 노력해서 나아질 테지만 그가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잘못된 말을 했음을 깨닫고 후궁에 초대받는 건 어떤 여자에게든 큰 기회이며 특히 왕자의 후궁이라는 점을 말하려 한 것뿐이라고 사과한다. 그는 이파가 없으면 조금 외로울 거라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덧붙인다. 이파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세이카는 그녀가 자신이 일어나기 전에 방을 떠난 것을 발견한다. 유키도 나타나 평생 자신을 사랑해온 소녀에게 너무 어맨노라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믿지 않는다. 나중에 그는 세실리오를 찾아가 밤늦게 이파를 자기 방으로 초대한 것에 대해 따진다. 왕자는 사과하며 다시 한번 세이카에게 자기 하인을 팔아달라고 요청한다. 세이카는 이파를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며 아무에게나 그녀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후궁이 되고 싶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 후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용을 조사하기 위해 산에 오를 계획이며 그동안 왕자가 이파에게 접근하지 않길 바란다고 알린다. 산으로 떠나며 이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가 궁으로 돌아오자 엘팔라이즈가 다가온다. 엘팔라이즈는 이파가 엘프 혈통이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다. 그녀는 이파에게 세실리오의 후궁이 되라고 권하며 괴물의 노예로 남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라인은 이파에게 영혼들이 세이카를 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냐며 마치 그가 보나코 도끼를 뿜는 것 같다고 묻는다. 이파는 그럼에도 세이카는 인간이고 어릴 적부터 착한 소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라인은 주인에 대해 더 묻다가 세이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는 세이카의 어머니가 악마일 수도 있다며 위험한 주인에게서 떨어지라고 이파에게 경고한다. 이파가 긴장하자 라인은 기회를 틈타 그녀를 후궁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 사이 세이카는 거대한 지네를 타고 산을 올라가 용을 찾아낸다. CGI 용은 공격적이며 즉시 세이카를 공격하지만 그는 장막으로 화염을 막아낸다. 용이 공격하자 세이카는 공격을 피하고 엄청난 무게의 악마를 소환해 용을 넘어뜨린다. 그 후 그는 용을 깨지 않는 그물에 가두고 둥지로 가서 용의 알을 발견한다. 아유키가 나타나 수컷 용이 어떻게 알을 낳느냐고 묻자 세이카는 이 용들이 수컷과 암컷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젠더 플루이드 종족이라고 설명한다. 세이카는 알 부화 과정을 돕기로 결정하고 여왕이 용 알을 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해가 된다. 그의 행동은 용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끼를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된다. 세이카는 불의 원을 만들고 용이 쉬는 동안 알을 계속 굴린다. 알을 돌보는 일이 지겨워지자 궁으로 돌아가 용이 불필요하게 공격하지 않을 거라 왕자에게 알릴 결심을 한다. 하지만 용은 그가 떠나는 걸 원치 않고 다가와 그를 안으려 한다. 그 사이 이파는 왕자의 미래 아내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걸 발견한다. 앨리스는 이곳이 후궁 여자들을 미래의 중요한 인물로 키워내는 곳이라며 왕자가 그 중에서 적합한 아내감을 찾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이파는 답을 망설이고 앨리스는 그녀를 왕자에게 데려가는데 왕자는 노예 상인과 궁정 관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왕자는 상인에게 이파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한다. 이파는 겁에 질려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왕자는 세이카에게 이 돈을 주고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파는 세이카 허락 없이 그러지 말라 하지만 세실리오는 정당한 가격으로 세이카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만약 거부하면 법을 만들어 전국의 노예를 강제로 사들여서라도 이파를 데려오겠다고 한다. 그녀는 해방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노예지만 세이카가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말한다. 세실리오는 이해하지만 관리들은 그녀가 너무 순진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강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경비병들에게 명령하고 이파가 영혼들에게 도와달라 명령하려 할 때 라인은 지배력을 써서 여기선 마법 사용을 막는다. 그녀는 이파에게 이게 본인에게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바람 마법으로 잘라버린다. 공식 문서에 지문을 찍으려 할 때 이파는 세이카를 부르며 구해달라고 외친다. 갑자기 위험 있는 용의 모습이 나타나 라이즈의 영역을 파괴한다. 세이카가 등장해 왕자와 일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이 용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파는 그를 보고 안도하며 세이카가 용의 어깨를 도우라 부르자 기쁘게 달려가며 라이즈와 세실리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이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용에 올라타고 이파는 세이카에게 전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에서 구했는지조차 모른다. 둥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이트의 용암 호랑이가 세이카를 공격하고 또다시 수정기둥으로 그를 가둔다. 그는 자이트에게 숨지 말고 나와라며
자이트는 용병 전부를 데리고 나타난다. 자이트는 처음부터 용을 죽이고 알을 훔칠 계획이었다고 선언하고 어리석은 왕자는 그의 거짓말을 모두 믿어 허락해준다. 그는 세이카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며 호랑이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세이카가 호랑이를 공격하기도 전에 이파가 마법을 써서 강력한 물줄기로 호랑이를 날려버린다. 이파는 더 이상 겁먹고 무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세이카는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감탄한다. 분노한 자이트는 호랑이와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세이카는 약속한 대로 강력한 흰 불꽃을 내뿜어 호랑이를 재로 만든다. 자이트와 용병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용도 그들과의 싸움에 합류한다. 세이카는 덩굴로 그들을 묶고 자이트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주문으로 산 전체를 폭파하려 한다. 그러나 이파가 그의 마법서를 불태워 완전히 쓸모없게 만든다. 세이카는 이파가 이렇게 빨리 용감해진 것을 칭찬하고 이후 용병들을 왕자에게 데려가 그들의 범죄를 보고한다. 세실리오는 그들을 체포하라 명령하고 세이카에게 용에 대해 더 말해달라고 한다. 세이카는 용의 알을 낳았고 자신이 알을 돌보는 것을 도와줘서 용이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왕비가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게 된다. 용들이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온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왕비를 어머니로 여기기 때문이다.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전통을 이어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용을 죽이는 영광을 원한다. 그것이 그의 권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이카에게 용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세이카가 거부하자 세실리오는 용의 광란을 일으킨 책임이 세이카에게 있다고 억지로 주장하며 그를 체포한다. 세이카는 대본대로 행동하려 했지만 왕자가 이파에게 다가가 괴물 같은 주인을 버리고 자신 편에 서라고 요청한다. 세이카는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왕자를 공격하며 그가 항상 열등한 두뇌로 생각해왔다고 말한다. 그를 무능한 바보라 부르며 직무도 제대로 못하는 변태라고 비난한다. 이파를 그런 자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라이즈는 웃으며 병사들에게 칼을 내리라 명령한 후 이파에게 속마음을 말해보라 한다. 이파는 세실리오에게 세이카와 함께 학원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누구보다 세이카를 선택할 거라고 말한다. 낙담한 왕자는 포기하고 라이즈는 세이카에게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용서한다. 나는 모두를 죽일 거야? 이후 라이즈는 이파를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세이카를 사랑하냐고 묻는다. 이파는 혼란스러워하고 라이즈는 처음부터 감정을 인정했어도 됐다고 말한다. 사과의 의미로. 그녀는 이파에게 희귀한 빛의 정령 하나를 주어 손가락 상처를 즉시 치유한다. 라이즈는 이파의 앞날을 축복하며 세이카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집으로 돌아온 세이카는 이파가 엘프 혈통이라 정령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파가 패배한 왕자를 거절해 기뻐하며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이파가 그 남자를 말로 분명히 설명하지만 세이카는 로맨스의 무지음에 그런 남자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세이카는 체육관에서 에이미와 메이블을 만나 아버지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봄방학 동안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은 기쁘게 수락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세이카는 한숨을 쉬며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 인물이다. 그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한다. 며칠 후 세이카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도착하고 루프트가 그들을 환영한다. 소개가 끝나자마자 그레이가 나타나 세이카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결투를 신청한다. 세이카가 인사하며 군대 생활은 재밌냐 묻자 그레이는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 고마운 마음도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해 세이카와 다시 싸우고 싶어 한다. 에이미가 이팩에 그가 괴롭히는 형제냐 묻고 확인하자 그녀는 세이카를 대신해 싸우겠다고 나선다. 세이카도 기뻐하며 그레이에게 에이미를 이겨야 자신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형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나무검으로 싸우고 에이미는 진검을 쓰라 부탁한다. 세이카는 심판 역할을 하며 싸움 전에 마법 사용을 금지한다. 싸움이 시작되자 에이미가 세이카의 형을 밀어 균형을 잃게 만들고 마무리할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 에이미를 겁먹게 하고 무장해제 시킨다. 에이미는 그를 부정행위로 고발하지만 형은 가짜 주문에 속은 에이미 탓이라고 말한다. 빨강머리를 이긴 괴롭히는 형은 이제 세이카와 싸우고 싶어 한다. 갑자기 공주가 나타나 싸우는 성기사를 보며 신나한다. 괴롭히는 형은 피오나 공주가 그 순간 방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있냐며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뭐 하냐 묻고 그녀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러 왔다며 웃는다. 그 말을 듣고 세이카의 형은 싸움을 포기하고
세이카는 그 소녀가 그의 거친 성격을 길들였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피오나를 자신 왕국의 성스러운 공주라고 소개하고 소녀들은 충격을 받는다. 안으로 들어가 대화할 때 세이카는 유키에게 피오나가 성스러운 공주라 불리는 이유가 어머니가 여사제였고 그녀의 능력과 힘을 왕가 혈통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고 에이미가 세이카에게 성스러운 공주의 방문 이유를 속삭인다. 피오나는 이 시대의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답하고 에이미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세이카를 칭찬하며 그에 대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세이카와 그의 일행에게 수도까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 세이카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공주가 떠난 후 소녀들은 왜 지금까지 공주를 비밀로 했는지 묻지만 세이카는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한다. 그날 밤 모두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피오나는 음식에 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듯한 말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세이카가 용과 친구가 되었고 이파가 그를 사랑하며 메이블이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리하게 알아낸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세이카의 양아버지는 자신의 하인 중 한 명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는데 그 하인이 사실은 이파의 아버지였다. 그 하인은 자신의 딸이 수상쩍은 출처불명의 서자 세이카를 섬기도록 보낸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로버트는 형의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나중에 세이카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아유키는 피오나를 흉내내며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전생의 아내도 그랬다고 언급한다. 아유키는 놀라며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때 에이미가 나타난다. 세이카는 놀라지만 에이미는 침착하게 침대에 누워 그의 미래 계획을 묻기 시작한다. 그녀는 졸업 후 모험을 떠날 예정이며 세이카에게는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세이카는 함께 모험을 가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험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에이미는 기뻐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후 아유키는 세이카의 머리에서 내려와 그가 힘을 숨기기 위해 에이미에게 접근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세이카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 인정한다. 다음 날 세이카는 피오나와 함께 도시를 관광한다. 에이미와 골리앗이 경호원으로 따라오는 가운데 그녀는 즐거워하며 시장을 걷다가 세이카의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척한다.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로 그녀는 남자에게 구출되는 진부한 수법을 쓰기로 한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꼭 붙어 있으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고 한다. 피오나는 건설 현장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 위에서 밧줄이 끊어지며 나무 더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레이와 에이미가 재빨리 흙 마법을 써서 통나무를 부수고 공주를 보호한다. 모두 세이카에게 자고 있었는지 묻자 그는 그들의 능력을 믿었다고 대답한다. 피오나는 세이카 대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한 것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 하고 보상으로 리본을 선물 받는다. 그는 마법 거울까지 만들어 그녀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고 공주는 기뻐한다. 나중에 세이카는 그레이가 검술을 연습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공주가 왜 그를 성기사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그레이는 겉보기와 달리 피오나는 노련한 정치가이며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큰 계획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녀가 경호원을 성기사라고 부르는 것도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인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평범한 소녀 같다고 말하지만 그레이는 그녀가 사실 뱀과 같아 오해라고 단언한다. 그는 피오나가 한때 방박 출입조차 금지당했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지금은 차기 통치자 후보 중 한 명이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카는 놀라고 그레이는 피오나의 법문에 어머니도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며 마왕과 영웅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말한다. 왕국은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피오나가 에이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영웅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레이는 생각한다. 그는 세이카에게 공주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 충고한다. 다음 날 피오나는 세이카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계속 텔레포트로 피한다. 그는 형의 조언대로 그녀와 너무 깊이 엮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에이미를 만나 그녀는 세이카에게 공주가 그가 무시하자 매우 슬퍼하니 잠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세이카는 지붕으로 가서 혼자 체스를 두는 피오나를 발견하고 그녀가 그를 보자 게임을 청한다. 그녀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라며 세이카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 폰과 왕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야 한다는 내기도 한다. 세이카는 조건에 동의하고 게임을 하며 정치 이야기를 나눈다. 피오나는 어느 나라든 가장 큰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그래서 제국을 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키우고 싶어하며 세이카도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이카는 그녀의 세계관에 대해 맞서 묻고 피오나는 곧 진실을 말하려 했다고 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으며 세이카가 그 일을 도와주길 원한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돕기로 한다. 피오나는 체스에서 쉽게 그를 이기고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 부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웃으며 말한다. 다음 날 수도로 떠날 시간이 되고 그들은 루프트와 길고 긴 작별 인사를 나눈다. 세이카는 피오나, 골리앗과 함께 마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배멀미로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는 하인들을 통해 호송대를 계속 감시하며 형에게 지역의 기사들과 산적들에 대해 묻는다.